자, 오늘 제가 리뷰해볼 드라마는 뉴토피아라는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를 제가 다 봤고요. 오늘은 좀 특별한 방식으로 제가 미리 좀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한 거를 가지고 추가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뉴토피아라는 드라마 기본적인 정보는 파수꾼의 윤성현 감독님께서 연출을 하셨습니다. 파수꾼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런 영화이고요. 박정민 배우님과 블랙핑크 지수가 출연하는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는 2025년 2월 7일부터 3월 21일까지 8부작으로 공개가 된 드라마이고요. 한상훈 작가님의 소설 인플루엔자가 원작입니다. 그리고 장르는 좀비 로맨스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드라마가 어땠는지를 얘기를 해드리자면 전반적으로 이 드라마 많이 아쉬웠습니다. 장점보다 단점이 조금 더 많이 보였던 그런 드라마이고요. 장점과 단점을 나누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이제 장점이 나오죠. 장점은 박정민 배우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박정민 배우님은요, 연기가 여러 필모그래피에서 연기 잘하는 배우임을 이미 입증을 하셨고 작품마다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드라마에서도 박정민 배우님께서 연기를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제가 또 써있는데 박정민 배우 혼자서만 이 드라마를 이끌어가고 드라마를 살리려고 혼자서 고군분투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이 정도로 이 드라마에서 박정민 배우님이 약간 좀 존재감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이 드라마에 나온 모든 배우들 중에서 그나마 박정민 배우님 연기가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이 정도이고요. 그렇다면 단점을 통해서 한번 왜 단점이 더 많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점은 이거는 좀 저의 기준이긴 하지만 좀비 소재의 기준점이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제가 써놓은 대로 좀비 소재가 한국에서 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점이 매우 높은 것 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부산행이라는 작품을 봤습니다.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1000만을 넘었고 잘 만들어진 좀비 소재로 평가를 받았어요, 이미.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나오는 좀비 영화들이 항상 기본적인 기준점이 부산행이었다는 점입니다. 반도도 그렇고요, 샵 살아있다, 기묘한 가족 등도 좀비 소재의 기준점이 부산행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박인재 감독님께서 킹덤이라는 드라마를 만듭니다. 킹덤이라는 드라마를 만들면서 해외 사람들까지 인기가 퍼지게 되고요. 좀비 드라마, 영화에 대한 기준점이 확연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좀비 소재로 킹덤을 가장 잘 만들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요. 그래서인지 이제 뭐 반도라든지 샵살아있다가 상대적으로 아쉬운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뉴토피아라는 드라마가 나온다고 했을 때 킹덤을 뛰어넘는 드라마가 될 것인가라는 기준점이 있었고요. 물론 이게 좀 무리 기준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대감은 좀 있었는데 그 기준점에 부합하지 못했고요. 조금 이제 킹덤으로 인해서 과격하게 높아진 기준점 때문에 그 기준점에 부응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저희 좀비 영화 드라마의 완성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작품은 개연성과 완성도가 메인인 작품도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개연성이 매우 부족한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주제부터가 살짝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여기다 써놨는데, 좀비 드라마로 시작했다가 로맨스로 끊는다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다 보니 로맨스 부분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잖아요. 로맨스 부분을 만들어야 하니 뒤로 가면 갈수록 아무것도 없는 드라마가 돼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뒤에 또 써놨는데, 재회를 위해서 갑자기 좀비들이 공격 없고 좀비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하는 이러한 행동들이 로맨스를 넣기 위한 자기적인 설정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죠. 의도된 로맨스를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완성도가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는 완성도도 많이 부족하죠. 왜냐면은 개연성이 부족하면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영화
영화도 그렇고요. 드라마도 그렇고 개연성이 없으면 완성도 높은 작품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이 영화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보셨나요? 샵 살아있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좀비 영화인데요. 개연성이 좀 많이 부족한 영화이거든요. 그래서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영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연성이 부족한 드라마는 완성도 높은 작품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개연성과 완성도가 좀 많이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세 번째 단점은 인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후반부에 가면은 조폭들이 나오고 박은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거는 스포일러가 돼서 따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인물들이 나와요. 심지어 이 인물이 등장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인물을 던져놓았으면 이 인물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왜 그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가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조폭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요. 조폭들이 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도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물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이제 이 좀비가 되어 지체가 된 사람이 그 잠깐의 모습으로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조폭들을 보고 이 드라마에서 조폭들은 오로지 극한의 설정으로 몰아넣기 위한 장애물이다 라고만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떻게든 상황을 극적으로 몰아넣어야 몰입감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극한의 설정으로 몰아넣기 위한 장애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해서 이 드라마에서 조폭이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되고요. 필요 없는 장면이 너무 많으면 드라마가 정신없이 중구 난방으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물에 대한 설명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단점 네 번째는 과도한 설정과 불쾌감 조성인데요. 샵 살아있다처럼 설정이 과합니다. 샵 살아있다도 개연성이 좀 무너지다 보니 설정이 과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있고요. 드라마가 뭐 비현실적 요소가 있는 거는 뭐 당연히 알죠. 드라마가 현실적인 드라마가 또 없고 또 비현실적인 요소를 넣어줘야 재밌긴 하니까요. 근데 비현실 요소가 너무 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보자면 이 극 중에서 영주가 전기톱을 고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전기톱을 고치는 장면이 있고 이 장면에서 소리가 엄청 크게 나거든요. 전기톱을 보통 고치면 소리가 엄청 크게 나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 상황은 평온했죠. 또한 이제 좀비가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설정이 좀 몰입감 자체를 깨트리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비가 그 중간에 막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은 좀 몰입감을 깨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 드라마의 가장 큰 오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드라마가 이제 청소년 관람 불가이기도 하고요. 좀비가 나오니까 뭐 잔인할 것으로 예측은 했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 막 목을 자르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죠? 아니면 뭐 전기톱으로 사람 장면을 그렇게 오래 보여주었기 때문에 기분이 좀 안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기분이 안 좋다를 이제 제가 느낀 장면은 불쾌감을 느끼게 되고요. 이렇게까지 막 잔인하게 설정해서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었고 이러한 부분이 조금 이 드라마의 단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다른 단점은 대사의 기계적 배분인데요. 모든 배우들이 하는 대사가 다 기계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계가 이제 똑딱똑딱 흘러가잖아요. 그게 시계인데 똑똑똑똑으로 가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배우들끼리 티키타카가 되어야 되는데 대사가 기계적이다 보니 티키타카가 안 되고 자신들의 똑이 강하다 보니까 어울리지 않게 흘러간다. 그러니까 즉 대사를 뱉고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울리지 않고 티키타카가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제 다른 영화, 드라마에서 연기를 잘했던 배우들이 이 드라마에서는 유독 기계적으로 대사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그렇고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왜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만 들게 만들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전에 저는 실미도란 영화에서도 대사가 기계적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었고요.
대사가 이제 티키타카가 안 된다라는 점이 이 드라마의 또 단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점인데요. 바로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지수의 연기인데요. 단점으로 가장 할 말이 많은 것이 이제 지수의 연기입니다.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21년 설광과 스노우드롭이라는 드라마의 주연으로 출연을 했었잖아요. 이때 연기력 논란 생기고 막 드라마 평도 안 좋고 했잖아요. 저도 이 드라마 끝까지 다 봤는데 굉장히 별로였습니다. 연기도 굉장히 안 좋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에서 지수 배우님의 연기가 늘기를 바랬고요. 또한 전 작품에서 했던 안 좋은 습관들을 모두 버리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1화부터 8화까지 지수의 연기는 늘지가 않았습니다. 지수가 이제 표정과 대사의 반응 속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대사를 치면 표정이 따라와야 되는데 이것이 일치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모든 연기가 약간 국어책 읽듯이 그런 느낌 아시죠? 국어책 읽는 듯한 그런 대사,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또한 이제 감정적으로 표현돼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죠? 슬플 땐 또 슬픈 연기 해야 되고, 놀랄 땐 놀란 것 연기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색해요. 그러니까 표정이라든지 말투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어색했고요. 지수가 하는 모든 대사가 좀 어색하기도 했고요. 주연의 위치에 있는데 연기할 때마다 좀 보기가 싫어졌습니다. 주연이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연기가 좀 별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좀 단점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배우님하고 좀 비교를 하고 싶은데 바로 설현입니다. 설현은 안시성이라는 작품이라든지 강남1970 같은 작품들 보시면 연기력이 좀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생겼고요. 그러나 저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라는 이 드라마와 조명가게 등에서 연기력 성장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보고 좀 많이 늘었다라고 생각했고요. 조명가게 보고 설현 연기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작품이 좀 기대가 되는 입장입니다. 설현은. 근데 지수는 툭하고 얘기해서 연기력이 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여름에 나오는 뭐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든지 월간 남친 등이 기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 드라마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지수 배우님의 연기,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에 좀 한 줄 평을 하면 한국 좀비 드라마로서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한 줄 평을 남기고요. 별점은 하나반, 즉 10점 만점 중에 10점 만점 중에 3점, 5점 만점 별점 중에 1.5점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드라마는 많이 아쉬운 드라마였고요. 유토피아라는 드라마 제가 소식용 3번 올렸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많이 아쉬웠고요. 더 잘 만들 수 있었던 드라마고 더 재밌게 만들 수 있었던 드라마인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평가는 이렇고요. 저는 또 다음 작품 보고 또 다음 작품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리뷰 남겨보는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